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출근길마다 조금씩 쌓여왔고 아침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이 닫힐 때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그만두고 싶다. 그래도 발걸음은 늘 같은 방향이었고, 회사 건물 앞에 서면 늘 하던 대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멈추면 집안도 같이 멈출 것 같아서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켜기 전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을 잠깐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늙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일함을 열었다 닫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아무 일도 없는 척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들이 스마트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바꿔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고 괜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덧붙이듯 말했습니다. 반에서 자기 폰이 제일 오래됐다는 이야기, 사진이 늦게 뜬다는 이야기, 친구들 얘기를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 말을 하면서도 내 눈치를 살폈고 끝에는 항상 그냥 그렇다고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아빠, 우리 반에서 내 폰이 제일 오래됐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는 그대로 화를 냈습니다.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 타령이냐? 말이 나가고 나서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방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서 한마디 더 해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했습니다.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외투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모피 코트를 덮어줬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는 이야기, 겨울에 입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사고 싶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고 대신 손으로 옷감을 만지는 흉내만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이냐? 돈이 넘쳐오르는 사람들이 나 입고 다니는 거다.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부엌에 남았고 수세미를 쥔 손이 평소보다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몸이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배가 자주 불편했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땀이 날 이유가 없는데도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오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시계를 몇 번이나 보고는 반차를 냈습니다. 상사에게 말을 꺼내기 전까지도 괜히 오버하는 건 아닐까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다른 환자들은 각자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렀을 때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 쪽에 몽우리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며칠 동안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긴 복도를 혼자 걸었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며 괜히 옷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검사실을 오가면서 별일 아닐 거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듣는 날 의사는 내 앞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장암 말기입니다.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어서 시간은 3개월 정도로 봅니다. 나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병원 자동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지나가고 있었고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길을 걷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 서 있었고 숨을 한번 고른 뒤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를 반겼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저녁을 먹다가 나는 평소 하지 않던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를 냈습니다. 뭘 큰 소리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원도로 놀러 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고 아들은 바다 이야기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어떤 횟집이 좋을지, 해 뜨는 시간이 언제인지 같은 말들이 오갔고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라디오 소리를 조금 키웠다가 다시 줄였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주말 동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파도를 보는데 아내는 생각보다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모래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찍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2번, 3번 찍으면서도 지우지 않았고 아내 얼굴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괜히 한 장 더 눌렀습니다. 아내가 웃을 때,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보고 있을 때까지 전부 남기고 싶었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밤 숙소에 불을 끄고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고 아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며 말을 꺼내는 순서를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바꿔봤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다가 결국 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을 다시 켜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나를 봤고 나는 한참을 침대 끝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중간에 몇 번이나 끊겼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이어갈수록 얼굴이 굳어졌고 손으로 이불을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 말을 꺼냈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저앉은 채로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떠올랐나 봅니다. 집에 걸려있던 밍크코트, 아들의 새 스마트폰, 왜 그때 그렇게 급하게 준비했는지, 왜 그 주말이었는지. 아내는 그 사실이 떠오른 듯 더 크게 울었고 나는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몸은 눈에 띄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집에 있다가도 갑자기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가방은 늘 문 옆에 놓여 있었고 약 봉투는 탁자 위에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창밖이 낮인지 밤인지도 잘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내 손을 잡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빠 미안하다고, 여보 미안하다고, 계속 심란한 이야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려 해도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말은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라는 게 뭐겠냐? 아내와 아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 위해서 뼈와 살 다 갈아 넣더라도 끝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거. 잠깐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아빠 아니겠니? 말을 하고 나니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놓지 않았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이 되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조금씩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뜨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